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것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하죠. 게다가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돼지만 죽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감염돼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돼지만 죽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돼지하고 우리가 볼 일도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국민들은 돼지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돼지만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자신이나 혹은 자기의 그 가족들의 건강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돈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의미가 큰 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국가가 나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백지에 더러움이 한번 묻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더러움이 많이 묻었든 적게 묻었든 상관없이 깨끗한 백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병이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무슨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국가, 이렇게 둘은 아예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분이 지어진다, 둘로 나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국내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국경선을 방위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경선은 무너지면 끝이죠. 다 무너졌는지 조금 구멍이 뚫렸는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식물이다, 그렇다면 싹조차도 아예 보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돼지 농장에서 이 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돼지가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장에 있는 돼지는 100% 살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폐기를 해야 하죠. 이러니 돈과 관계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쉽게 멀리 확산이 되고, 더구나 이 바이러스가 얼려도 죽지 않고 말려도 죽지 않고 또 소금에 절여도 죽지 않는다. 비교적 아주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바이러스다. 이런 면에서 두려움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돼지 농장에 이 병이 발병했다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그 농장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국가 산업에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 축산업이 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돼지 기르는 축산업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접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복잡해지죠. 수출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입국하는 것을 통제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왕래 자체가 계속 검역을 통해서만 되도록 그래서 자유로운 출입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확산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느 정도로 되는가? 이것은 원래 유럽 쪽에서 발병이 되고 했던 것인데 중국에서 2018년 8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5월 9일 현재 중국에서만 133건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11건, 베트남에 211건, 캄보디아에 7건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 북한이니까 북한에 이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우리 한국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몇 건 살펴보기로 하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8월 22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거의 동기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사이에 물류도 많이 오가고 돼지고기 유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연되면 이 질병에서 만연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봄에 산을 보게 되면 그 붉은 진달래가 산 전체를 거의 여기저기 덮고 있죠. 그런 현상을 질병에 있어서 만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연되면 멧돼지를 통해서 또는 야생동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까지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북한 자체에서 우리에게 온다기보다도 이때만 해도 북한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북한 내에서 발생한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차별을 해서 설명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3일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멧돼지의 전반적인 포획과 검사를 강화했다. 무엇인가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육로로 이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GP도 있고 철책선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9일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멧돼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말이 달라지고 있죠. 위기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북한에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휴전선 부근이 되겠죠. 접경지역, 그곳을 차단하고 방역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만연되면, 널리 퍼지면, 그러면 북한의 멧돼지, 접경지역의 멧돼지,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들여올 위험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OIE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이 사실을 발표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5월 23일에 자체 신고를 받아서 5월 25일에 확진이 됐다. 이 병이 발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그 이후에 거의 일주일 정도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에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상. 그리고 북한이 이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32일이라고 했을 때 그 하루 전인 5월 29일,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 발표하기 전인데, 그때 이낙연 총리가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가 된 것은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한 건, 두 건 이 정도는 아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보건대 꽤 발생했다 하는 것도 그렇고 완벽히 방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거의 만연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차단을 해야 하는 그 휴전선 그리고 접경지대 그 부근을 차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경우에 닥칠 재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내에 이 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난적인 상황이 온다. 결국은 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혹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다. 이 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그 가난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멧돼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북측을 출입하는 인간들이다. 왜냐하면 이 멧돼지라는 것은 1차 방역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손쓸 수 없게 됐을 때 멧돼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방역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그 왕래가 잦다 보니까 북측을 출입하는 인간들, 그들이 멧돼지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 유입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심각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심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단계, 대응 단계를 원래는 4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는 3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관심, 2단계는 주의, 3단계는 심각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심각 단계로 들어갔다. 그렇기는 한데 이 심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내에서 이 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심각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은 심각 단계인데 실제로는 심각에 준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그곳은 심각 단계의 바로 그 강한 조치,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멧돼지가 육로로 오는 그것을 보면은 육로로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특히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내려올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비무장지대로 올 것이 아니다. 그것이 좀 어렵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 올 수 있다. 정부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강으로 떠내려올 가능성. 그 대표적인 것이 임진강, 북한강, 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피를 폭파해서 거기 늘 사람이 있던 그런 곳이 지금 사람이 없는 곳이 되었고, 철책을 아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적이 좀 뜸하고, 그리고 통로가 많이 확보가 돼서, 그래서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이 남침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멧돼지 사냥에 일찍부터 5월부터 이 사냥을 허용해주고, 그래서 멧돼지 사냥에 사냥꾼들이 총동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이 멧돼지만 잡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도 잡고 싶은 것인지, 독수리가 이 병들어서 혹은 병들어 죽은 그런 돼지를 먹고 그 불이나 발톱에 그 살점이 묻어 있어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독수리도 다 사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사냥꾼을 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호랑이를 푸는 것이다. 호랑이를 풀면은 멧돼지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를 풀어놓고 그 접경 지역의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문재인식으로 풀면 되겠죠. 친절한 문재인 씨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지를 쓰면 됩니다. 호랑이를 풀어놓았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추신으로 이렇게 붙이겠죠.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 북쪽의 돼지에게 침략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북쪽의 돼지에게 이미 침략당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